차분함에 힙을 얹은 곳, 한남동 걸어볼까요? 오늘의 산책은 한강진역에서 시작했습니다. 1번 출구로 나와 페이스 갤러리에서 미술 전시를, 리움 미술관에서 공예품을 감상했습니다. 이후 널찍한 낫베드 커피에서 쉬다가 바이닐 앤 플라스틱에서 LP를 듣고 도구에서 늦은 점심을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한강진역 3번 출구로 돌아와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한강진역 1번 출구로 나오면 횡단무도가 보이실 텐데요. 건너고 나면 걷기 편한 길이 나옵니다. 이러면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걸어오시면 페이스 갤러리가 바로 나옵니다. 문 앞 안내판에 간단한 정보와 전시 기간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는 널찍하고 그림의 간격은 멀어서 여유로운 감상이 가능한데요. 그림과의 최소 거리도 짧아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케네스 놀런드의 1966년부터 2006년까지의 그림입니다. 미국 근대 추상화에 영향을 끼친 놀런드의 작품은 과감한 원색과 오일로는 수정이 힘든 아크릴 페인트를 통한 자연스러운 질감에 집중했습니다.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보이는 출입구가 있었는데요. 이쪽에서 전시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이드, PDF 파일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가 있었습니다. 출입구를 나가면 카페 오슬록이 맞붙어 있는데요. 카페 개장은 갤러리보다 1시간 늦는 오전 11시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경사로가 있어 휠체어 배려할까 싶었는데 2층에는 경사로가 없었습니다. 2층 전시관으로 들어오니 오른쪽에 책자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있는 걸 좋아해 반가웠는데요. 전부 영어들이라 그렇게 반갑지 못했습니다. 1층이 과감한 원색이었다면 2층은 패턴을 중요시했다고 느꼈습니다. 계산적인 선들의 조합, 우연히 흘러섞인 색채, 번짐과 끊음의 공존, 전시의 그림들은 많지 않지만 그만큼 각각 둘러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샘 길리엄의 색상의 흐름, 분명 처음 본 그림들이 어딘가 익숙했는데요. 빨대를 불어 물감을 마구 퍼뜨리던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건 모래가 묻은 바다 바위 같기도 했습니다. 색, 선,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전통적인 그림 조각을 넘어서기 위해 드레이프 그림을 탄생시켰는데요. 조직감이 보이게 짜여진 전이라 앞면 틈 사이로 뒷면이 보이면서 색의 흐름들이 얽히는 게 신선했습니다. 한쪽에는 그의 작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 하지만 이것도 영어뿐이라 아쉽습니다. 3층의 전시를 즐기다 환기가 필요하시면 전시 뒤쪽으로 앉을 공간도 있는데요. 추가로 발코니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밖에 앉으시거나 잠깐 햇살을 맞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리움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가 있던 곳을 나오면 오르막길이 있는데요. 방향을 헷갈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조금 좁은 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리움 미술관이 나옵니다. 시계 회전, 공전 궤도의 차관한 로고 작품은 과거와 현재 국내와 전 세계 미술을 아우르겠다는 표현입니다. 들어가면 거대한 로비와 안쪽에 매표소가 있는데요. 예약 없이도 상설 전시의 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표소 오른쪽 보관함 참고하시고요. 들어가는 복도에서부터 보게 될 작품이 어떤 것인지 미리 구경하실 수 있는데요. 작품 옆으로 안내 영상이 나오는 터치스크린과 작품 앞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한 청각 해설기기를 매표소에서 무료 대여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전시는 4층부터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는데요. 4층은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합니다. 4층 푸른빛 문양 한점, 고려시대 청자들이 메인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색감과 무늬부터 담백한 형태도 있고 갖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찻잔을 위한 공간도 재밌었습니다. 미술관의 조명은 세심했는데요. 오다니는 길은 밝아 이동이 편하지만 작품적 공간은 어두우면서도 작품은 밝아서 감상에 집중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리움 미술관의 또 다른 특징, 나선형에 내려가는 길인 로툰다 계단. 내려다보는 풍경도 좋고 프리즘에 의해 색칠된 벽도 보기 좋습니다. 3층 흰 빛의 여정, 조선시대 분청사계와 백자들 위주로 주제답게 맑은 빛깔의 도자기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이 연적들이 참 이뻤습니다. 연적은 글을 쓸 때 별 위에 물을 뿌리기 위한 도구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작은 구멍들이 특징이었습니다. 2층 감상과 취향, 다양한 고소화들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무려 조선의 왕 정조의 어필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을 보좌한 신하에게 보낸 시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림이 있는데요. 중간중간 의자도 있어 의자에 앉아서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죠. 불교 고소화들도 있었는데요. 고려 불교의 정수인 금리사경은 대단했습니다. 금으로 새긴 정갈한 한자, 빽빽한 그림들, 그 어마어마한 길이도 놀라운데 보존 상태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사경을 담았던 나전경함, 두 작품의 화려함, 보존 상태에 놀랐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1층 권위와 신앙, 화려함의 세계. 불교 미술 금속 공예들이 주제로 불교의 조각상뿐 아니라 실제로 사용했던 장식품부터 머리를 빗던 빛, 더없이 화려한 그릇들, 고리가 달린 도검인, 환두대도까지 다양한데요. 1층 중앙에 있던 금동대탑, 고려 석탑과 목조 건축 양식을 그대로 담은 작품으로 규모도 대단하지만 디테일도 놀라웠습니다. 감상도 휴식도 편한 곳이었는데요. 나갈 때도 재밌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이렇게 꾸며놓더니 생뚱맞아도 재밌어서 좋았습니다. 이거는 방문 당시 준비 중이었는데 2월 27일부터 현대미술 소장품 전시가 열린 점 말씀드립니다. 이제 카페에서 쉬어보려는데요. 리움미술관에 나와 골목이 보입니다. 내리막길을 편하게 내려가다 보면 건물이 나오는데요. 나베르 커피입니다. 나쁘지 않아가 슬로건인 가게로 다양한 곳들과 콜라보를 진행하는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1층은 나베드 커피, 2층은 전시 공간으로 주문하는 곳과 쉬는 곳이 분리되어 있는데요. 한켠에 자신들의 디저트와 콜라보 디저트가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가 다양한 편은 아니지만 오트밀크가 있는 점은 좋은데요. 저는 유당도 괜찮아 따뜻한 라떼를 시켜봤습니다. 조금 마셔서 양이 줄었는데요. 맛은 특별하지도 별로이지도 않은 평범한 라떼. 여기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게들이 좁은 한남동에서 넓은 곳이라 방문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콜라보의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음료 반입 금지인 걸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네요. 키치한 작품들이 많았던 전시였는데요. 부츠를 신고 와서 반갔던 작품, 다른 전시장으로 가는 길에도 작품이 있습니다. 앉아서 책을 읽는 체험존, 브랜드의 굿즈를 모아놓은 곳, 티셔츠에 있던 태양은 마음에 드는데 여름이 좋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름과 겨울을 고르신다면 무엇인가요? 1층이 훤히 보이는 테라스는 날씨가 풀리면 개장이라 아쉬웠습니다. 이름처럼 나쁘지 않던 카페였는데요. 넓은 곳에서 쉬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이제 LP를 들으러 갈 건데요. 쭉 내려오다 보면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바이닐은 플라스틱, 유명한 음반 매장이죠. 무려 1만 종 이상의 레코드가 있는 곳으로 종류는 재즈, 클래식, 락밴드, 힙합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청음 부스에서 나오던 노래는 J-POP 가수 요네즈 켄시의 앨범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선 레코드 청음이 가능합니다. 평일과 주말이 다르니 참고하시고요. 200장의 레코드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분홍택은 판매용으로 청음이 불가능하고 헤드폰 마크가 청음용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청음용 레코드가 있으니 천천히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분에게서 자리 안내를 받고 레코드판 사용법을 모르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네스킨이라는 이탈리아 밴드의 LP를 가져왔는데요. 국내에선 맥인의 리메이크로 더 유명할 그들은 의미있는 가사에 폭발적인 사운드, 거기에 장난꾸러기 모습이 매력적인 밴드입니다. 레코드 커버 뒷면에는 수록곡들이 적혀있는데요. 저는 모네스킨의 1집 러쉬 중 가솔린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사운드와 가사는 거칠면서도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한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나틴 버 티프스, 영국 록밴드인데요. 안개를 뚫고 나오는 듯한 말이 인상적이네요. 저는 이 앨범에서 조잉 핀즈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보컬도 매력적이지만 세션 사운드가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테이프 청음 공간, 여기도 소소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현대카드가 모아놓은 책들이 있는 아트 라이브러리도 있죠. 현대카드를 제시하면 출입증을 대여해 주시는데요. 올라오면 많은 책이 있습니다. 책들은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다양하고요. 소파부터 책상과 의자에 1인용으로 떨어진 공간도 있었습니다. 책갈피와 메모지, 연필이 무료 되어 있고 추천하는 도서들이 있지만 따로 찾도록 태블릿도 마련된 점이 좋았는데요. 1층과 연결되어 음악 소리가 흘러 들어오는 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제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바이닐의 플라스틱 옆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굉장히 높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단을 내려와 앞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30이 적힌 도로가 있는데요. 그대로 안쪽으로 걸어와 주시면 도그가 있습니다. LA에서 건너온 핫도그라는데요. 메뉴판입니다. 보시면 기존 핫도그와 조금 다른데요. 소시지를 감싼 빵이 식빵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스들은 하나같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베스트 메뉴라는 더티도그, 신메뉴라는 프렌치도그를 골라봤습니다. 추가로 키오스크 옆 무용들이 있으니 메뉴 선택할 때 참고해보세요. 매장은 넓지 않나 깔끔합니다. 식기들과 일회용 장갑이 있는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맨손팔을 위한 개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워시 향이 꽤 좋았습니다. 테이블 쪽 벽에는 콜라보 티셔츠들이 걸려있는데요. 원하신다면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긴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문한 더티도그 프렌치도그입니다. 위에 고수가 있는데요.
싫다면 빼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프렌치 도그 먼저 먹어봤습니다. 빵과 소시지는 전 메뉴 동일하고요. 프렌치 도그의 주요 토핑은 프렌치 프라이, 체다 치즈 치폴레, 양파, 베이컨 칩입니다. 먼저 한 입에 넣기 부담스러울 정도의 크기라 감자튀김만 따로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이건 프렌치 프라이가 아닙니다. 프렌치 프라이는 가늘고 길게 잘라 바삭한 게 특징으로 핫도그에 있던 감자튀김은 베이지한 프라이에 가까웠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취향이 갈릴 만한 요소라 표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은 폭력적인데요. 짭짤한 간에 재료들의 기름기가 강렬하고 체다 치즈 치폴레의 맵단을 때려박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기존 빵과 다른 식빵은 구워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더 기름지기도 했지만 푹신한 점은 좋았습니다. 더티도그도 먹어봤는데요. 더티도그의 주요 토핑은 다진 BBQ 스테이크, 피클, 화이트 머스타드, 양파. 맛은 이게 더 취향이었습니다. 화이트 머스타드와 피클의 산미가 느끼함을 잡아주고 단맛을 살려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크기는 먹기 편한데 안에 숨어있던 베이컨이 잘 잘리지 않아 먹으면서 딸려 나왔습니다. 가게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핫도그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가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기도 했고 개수대 등 편의도 좋았는데요. 다른 핫도그들은 너무 지루해 다소 오만한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의 배웅을 받는 느낌으로 한강진역 3번 출구로 돌아와 오늘의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차분함에 힙을 얹은 곳 한남동 걸어볼까요?